안녕. 오늘은 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 윤보선에 대해 알아봤어. 1대, 2대, 3대 대통령은 누구냐고? 허허. 지난번 영상을 참고해줘. 윤보선 대통령은 1960년 8월 12일에 국회에서 열린 민참의원 합동회의에서 궤적 250구석 중 208표를 얻어 당선되었어. 지금이랑 다르게 국회에서 뽑힌 대통령이야. 신기하죠? 원래 직전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았었는데 부정선거 사건으로 그만. 근데 어떻게 투표를 받을 수 있었을까? 시간을 거슬러 가보면 윤보선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과 같이 독립운동을 했었어. 중간에 여차저차 일이 있었지만 넘어가고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이승만 정부에서 국회의장 비서실장에 기용되었었지. 그리고 나서 같은 해 12월에는 제2대 서울시장에 발탁되었어. 스펙이 짱짱하지? 그럼 이승만 정부와 같은 라인이 다시 대통령이 된 거 아닌가 싶잖아. 그건 아니올시다. 부산 정치 파동을 계기로 야당으로 돌아서면서 이승만 대통령과는 빠빠이 했어. 부산 정치 파동은 이승만 대통령이 자신의 장기 집권을 위해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하려고 국회를 무력으로 진압한 사건이야. 윤보선 대통령이 보기에는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지.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한 4.4.5.1 개헌에는 반대 투쟁까지 벌였어. 1959년에 민주당 최고위원에 선출되면서 야당 지도자의 입지를 확고히 굳히게 되었지.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위해 일어난 부정선거로 이승만 정부가 붕괴되고 윤보선 대통령이 되었던 거야. 그런데 장기 집권의 반대를 많이 해서 그런 것일까? 윤보선 대통령은 1960년 8월 13일부터 1962년 3월 22일까지 587일 대략 1년 반 동안 집권을 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돼. 엄청 짧지?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윤보선 대통령 무엇을 했을까? 일제강점기 총독 관저이자 이승만 대통령의 집무실이었던 경무대를 청와대로 개칭했어. 이름 뜻은 심플해. 풀을 청해 기아 와자 푸른 기아집이야. 현재까지도 청와대라고 불리고 있지. 그런데 윤보선 대통령은 크게 업적이 없어. 내가 악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윤보선 대통령 당시는 개정된 헌법에 따라 의회 중심주의 정부 형태, 내각 책임제,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 체제였어서 대통령의 권한은 크지 않았어. 아까 윤보선 대통령이 국회에서 열린 민 참의원 합동회의에서 당선되었다고 했잖아. 이 당시 대통령의 역할은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 지위이고 실질적인 행정권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국무원, 즉 내각에서 보유하게 되었어. 약간 머리가 아파질라 그러지? 쉽게 말해줄게. 일단 사진 먼저 투척하고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가져왔어. 대통령제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형태야.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 행정부는 대통령의 의회 구성,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며 행정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져. 의원 내각제는 의회 중심으로 정부가 조직돼 의회에서 선출되고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내각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야. 그리고 미니언 참의원 합동회의라고 했는데 이걸 양원제라고 해. 또 골 아픈 거 가져왔다고 하겠지만 아니 그냥 한번 들어봐. 국회가 두 개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도를 의미해. 상원의원, 하원의원이라고 들어본 적 있지? 상원은 보통 군주국인 경우 군주 세력을 대표하는 귀족으로 구성되거나 연방국가,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각 주의 대표기관으로 구성되거나 하고 하원은 국민으로부터 선거로 뽑힌 의원으로 조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이 당시 참의원이 76명, 미니언이 233명으로 미니언이 하원, 참의원이 상원에 해당해. 명칭은 국가에 따라 달라. 우리나라는 이때 참의원, 미니언으로 구성했었고 영국은 하우스 오브 로드스와 하우스 오브 커먼스, 미국은 세네트와 하우스 오브 레프리센시티브, 그리고 일본은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되어 있어.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나 싶지? 영상이 짧아질 농담이고 1960
1960년 8월 윤보선 대통령이 당선되고 대략 1년 뒤인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이 일어났기 때문에 말했어. 뭔 관련인가 싶지. 간략하게 상황을 말하자면 이래. 독재가 끝나고 제2공화국 시대, 그러니까 양원제, 의원내각제 등등, 이때는 국민들의 요구가 한꺼번에 나온 시기였어.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기도 하고 대학생들은 평화 통일을 위한 회담도 개최하려 했지. 불과 1년여이지만 뭐든 바뀔 때는 약간 혼란한 법이잖아. 그리고 윤보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구파와 장면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신파가 국정 운영 과정에서 대립하면서 혼란함은 더해졌지. 근데 이런 상황을 걱정하던 사람이 바로 박정희야. 혼란한 사회를 바로 잡겠다고 쿠데타를 계획했어. 6.25 전쟁 이후 사회적으로 지위를 올리고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던 군부, 그러니까 소장 박정희와 중령 김종필을 중심으로 장교 250여 명, 사병 3,500여 명이랑 서울의 주요 기관을 점령해. 그리고 난 후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해서 정권을 장악하고 혁명 공약을 발표했어. 첫 번째,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 반공 태세를 재정비 강화할 것. 두 번째,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공고히 할 것. 세 번째,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청렴한 기풍을 진작시킬 것. 네 번째,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 경제에 대권의 총력을 경주할 것. 다섯 번째, 국토 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할 것. 여섯 번째,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군은 본연의 임무로 복귀.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와 양원제가 아닌 단원제 국회를 만들기 위해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 확정시켰어. 헌법 살려. 군사혁명위원회는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재편해서 대략 2년 7개월간 군정 통치를 진행했어. 이때 윤보선 대통령은 군사정변 이후에도 대통령직을 수행했지만 군부 세력과 갈등을 빚으면서 두 차례 하야를 번복한 끝에 1962년 3월 22일 하야 성명을 발표해 1963년 10월에는 제5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윤보선 대통령은 박정희와 대결했지만 15만 7천 표 차이로 지고 말았어. 윤보선 대통령은 부정선거로 자신이 떨어졌다고 했지만 상황을 바꾸지는 못했지. 그리고 나서 1967년 2월에 실시된 제6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116만 표 차이로 지고 말았어. 짧은 기간과 당시 내각 책임제로 인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만 해서 윤보선 대통령은 아쉽게도 크게 업적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 없었어. 하지만 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이고 박정희 대통령으로 전환되는 시점과 그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한 거라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럼 이만.